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검은색 막대가 사망자 수의 크기입니다. 팬데믹 선언 후에 급증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유럽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검 읽어주는 채널 데이터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보았으니 끝까지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이번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먼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37만여 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결과는 확인되어서 집계된 결과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겠죠. 이걸 보면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팬데믹 선언을 한 것 같군요. 국가별로는 발생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텐데요.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2달간의 현황을 10초로 압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보니까 너무 짧죠? 조금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마의 31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 19일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은 워낙에 압도적이니 고정을 시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말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보입니다. 팬데믹 선언 전후로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이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경쟁하듯이 따라오고 있네요. 착잡합니다. 중국, 미국, 이란,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죄다 유럽이군요. 그런데 국가별로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정말 가슴 아픈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이탈리아, 이란, 미국과 같은 나라들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인구 1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니 인구는 적지만 큰 걱정이 앞서는 나라들이 보이는데요. 산마리노 어쩌나요? 3만 인구 중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페로제도, 안도라라비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보이는데요. 바티칸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확진자가 1명이거든요. 아무튼 미디어에서 접하지 못해서 몰랐지만 조그만 나라들에서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누적 확진자 수 순으로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비교해봤는데요. 중국은 급감해서 잠잠하긴 한데 왠지 믿음이 가지는 않는군요.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등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눈에 띄는 나라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현재는 가장 안전한 나라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5위에 일본이 보이시나요? 여기 또한 1만큼의 믿음도 안 생기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 주요 국가들의 확산세가 급등하게 되는 변곡점, 즉 골든타임 구간이 어디였을까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확진자가 100명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확산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100명이 되고 나서 1만 명 정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15일이 지나고 났을 때 미친 듯이 확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5일이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얼마 전 호주의 역대급 산불과 같이 대책 없이 커지기만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새를 보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것 같은데 이 불길을 쉽게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19가 1월 3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패턴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검은색 막대가 사망자 수의 크기입니다. 팬데믹 선언 후에 급증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유럽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팬데믹 선언 직후에 엄청난 식욕으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듯 점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프리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가 참 넓기는 넓죠. 아프리카도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저 많은 나라 넓은 땅에 한 번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네요. 아시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팬데믹이 참 실감이 나는군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황을 데이터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니 이런 게 보이더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를 따로 구분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WHO에서 공개하는 보고서에는 홍콩, 대만, 마카오가 없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패키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WHO가 아니라 CHO다 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보다가 세계 호구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 어렵지 않게 눈에 띄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WHO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를 하면서도 중국 눈치 보느라 급급한 WHO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판단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팬데믹이 진짜 실감이 가는 것이 전 세계 194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처음 듣는 나라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소외된 나라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수많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네요. 오늘은 팬데믹 현황을 데이터로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터 출처는 WHO에 매일 공유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미디어에서 접하기 어려운 팬데믹의 실체를 데이터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모쪼록 경각심을 가지고 팬데믹의 실체를 명료하게 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코로나19 정보 공개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어디까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이렇게까지 투명해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그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